바다와 조선의 이 장성이 이르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영토입니다. 진장성은 여기까지 이른 게 아니에요. 이 태양산 자락에 있었던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제 박사학위 논문인 이 고조선 후기 수도 왕금성의 위치에 관한 신고 내용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시황의 장성은 이 청천검까지 그리고 있는데요. 이 지도가 현재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중국 영토로 가장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입니다. 그 끝이 만리장성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학자들은 만리장성이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정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계에서도 이 중국의 주장을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지도입니다. 실제 만리장성은 이 산서성, 태양산맥 자락 이 근처에서부터 여기 진시황의 진나라가 있던 서안, 함양 이 근처에 이천리가 안 되는 장성으로 규정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장성의 동단 관련 선행연구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시황이 흉노를 물리치고 이 몽염 장군을 시켜서 쌓은 장성의 동단, 동쪽 끝에 관한 연구는 이나바 이와기치가 1910년 처음 평양 남부인 황해도 수안이 진서지리지에 장성이 시작된다는 수성현이라고 주장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에 비해 현재 대부분의 한국학계 연구자들은 진시황의 장성이 동단이 요하를 넘었다는 주장이 과장된 것으로 평가하고 장성이 요하를 넘지 못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윤병무는 이러한 현재까지의 진장성 동단의 위치와 관련된 각고의 연구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진장성 동단에 관한 연구사를 보면은 초기에 일본 학자 이나바 이와기치가 주장한 내용을 이병도 한국학자 왕국량 중국학자가 동의를 합니다. 근거는 진서지리지 수성조에 의거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확대해서 중국 학자들이 압록강, 대동강, 청천강 이런 지역으로 확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와서는 이제 내몽골 적봉시, 부신시 그쪽을 장성의 동단으로 규정했고요. 1990년대 이후에는 일본 중국학계에서는 다시 또 압록강, 청천강 이쪽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근거가 되는 게 이 대령강 장성입니다. 이 북한 학계에서 이제 대령강 장성을 발견했는데요. 중국이 이를 연장성 동단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연장성이 청천강 지리였던 대령강 지역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북한 학계에서는 당연히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고요. 2000년대 이후에서는 북한 학계에서 이 산해관 부근에 현재도 있죠. 이 산해관, 이 진왕도시 산해관 인근에 현재까지도 명나라 당시 쌓았던 장성이 있습니다. 여기를 북한 학계에서는 장성의 동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이 나라를 중국에서 갈석산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를 만리장성의 동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대부분 학자들은 연장성 요서까지 이르렀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요서는 이 요하 기준으로 서쪽 이 지역입니다. 장성이 여기까지밖에 보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점들을 보면은 이 낙랑군이 한반도 평양 일대에 있었다는 기존 통솔로 인해서 진장성이 시작된다는 수성을 평양 인근 수안으로 임의 비정한 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초기 주장들을 보면은 이 한반도, 특히 이병도 선생님 같은 분들은 한반도가 고조선의 중심이라는 조선시대부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런 지도를 완성을 합니다. 이게 1959년에 완성된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낙랑군이 이 평양 일대에 그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조선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고 장성은 당연히 이 경계에 있어야 됩니다.
이 그 고조선 중심지를 여기 한반도 평양 일대로 비정하다 보니까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주장은 이 수성하고 수안을 이 숫자가 같다는 이 지명의 유사성으로 그냥 동일시해 버린 거예요. 이 평양 밑에 있던 수안을 진시황이 쌓은 장성이 수성현에 이르렀다는 기록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 태강지리지라는 진 당시 3세기 후반에 지어진 이 지리지를 인용한 인용문으로만 등장합니다. 이게 당나라식의 사기세근에서는 낙랑군 수성현에서 장성이 시작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 낙랑군을 우리가 여기로 본다면은 여기에서 그러면은 장성이 시작된다는 얘기고, 이와 비교해서 통전을 보면은 낙랑군이 아니라 고기주 수성현, 이 낙랑군이 아니라 이 고기주, 이 지역의 무수현을 수성현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에 장성이 있다고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 두 기록 중에 합리적인 기록은 같은 당나라식의 기록이지만은 후자, 즉 통전 기록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시황이 점령하지 못했던 고조선 땅에 들어선 낙랑군 수성현은 무슨 얘기냐면은 진시황은 고조선을 점령하지 못했었습니다. 고조선까지 이르렀다는 기록은 있어요. 근데 그 고조선 땅 한복판에 있는 이 수성현에 진시황이 장성을 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통전 기록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사기세근, 8세기 당시 사기세근의 낙랑군이라고 한 이유는 이 낙랑군이 313년에 이 북경 일대에서 이주합니다. 고기주 지역으로. 그래서 여기에 수성현이 있다고 한 기록은 맞아요. 하지만 이 후대 사학자들이 이 낙랑군의 위치를 이주한 낙랑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원래 낙랑 비정지라고 하는 평양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장성의 동단을 비정하면서 혼란이 생긴 겁니다. 이에 더해서 이 동쪽 끝에 요수에 이르렀다는 진장성, 진시황 장성이 요수, 즉 요하에 이르렀대요. 진시황 장성이 요수에 이르렀다면은 한반도나 중국 동북 또는 하북성에 있을 수 없어요. 요수는 지난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동쪽으로 곧게 흐르는 현재의 장하가 요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동쪽으로 흐르는 강들이 없습니다. 청천강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장성 요수에 이르렀다면은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는 태양산맥 동쪽에 어디쯤인가에 진장성이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기 진장성, 요동, 폐수의 위치에 대해서 5장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진장성, 요동, 요수, 폐수 이 지표들은 모두 지난 시기 고조선과의 국경에 있었던 표지로서 고조선 강역을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 진시황이 쌓은 진장성 동단의 위치는 장성이 이르렀다는 요동, 요수의 위치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장이 바뀌는데 요수, 폐수가 모두 동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진장성 역시 동쪽으로 흐르는 강들이 있는 현 산서성 동남부 태양산맥 인근에서 찾아야 함은 앞에서 논한 바 있다. 이 요수뿐만 아니라 폐수도 동쪽으로 흘렀다고 합니다. 즉 이 동쪽으로 흐르는 강들이 있는 지역은 현재 동아시아에서 볼 때 이 태양산맥 오른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요수, 폐수, 진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시황은 기원전 221년 중원을 통일한 이후 몽염장군을 시켜서 흉노를 공격하고 황하 이남을 차지합니다. 이 황하 이남이 중요합니다. 당시 진나라는 흉노를 물리치고 새로 차지한 지역, 즉 하동에 황하를 요새로 삼고 그 지역에 44개 현을 설치해서 백성을 이주시켰으며 이때의 백성이란 이제 진나라 사람이 아니라 진나라에 항복한 진나라에 적응해 살던 융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조선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진안으로 온 거죠. 신라 땅으로. 이주하 채웠으며 황하를 건너서 북가와 음산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황하 이남, 황하 동쪽, 하동, 그리고
북가와 황하를 건너서 북가 음산 지역 점령. 이 기록 때문에 이제 중국 학계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황하 이남을 차지했고 여기에 흉노가 있다고 생각하고 황하 이남을 차지하고 이 황하를 넘어서 이 북가와 음산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중국 주장대로라면은 이 진시황이 쌓은 장성은 흉노의 중요 거점지였던 내몽고 자치구 서부, 영하회족 자치구 인근에 있는 황하 중상류 만곡보의 남쪽 지대, 즉 하투 지역을 방어하는 것이 주 목적임을 알 수가 있다. 여기입니다. 하투 지역. 여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장성을 황하를 따라서 쌓았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흉노를 방어하기 위해 건설한 진장성의 서쪽 기점은 임조였고 동쪽 기점은 요동이었답니다. 따라서 당시 진이 쌓은 장성의 동쪽 기점이 구체적으로 어디였는지 살펴보면은 요동과 요동에 흘렀던 요수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요동의 위치를 파악하면은 전환시대에 고조선과 국경에 있던 폐소 역시 그 위치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진장성이 어디 있었는지 분석해 보시죠. 진장성의 종점인 서남쪽 바다와 요동 위치를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이 동쪽이 아니라 서남쪽 바다에 이르렀대요. 진시황이 만리장성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해관 장성, 진왕도시 인근의 이 산해관 장성은 이 바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은 바다가 장성의 서쪽 끝에 있었다고 해요. 동쪽 끝이 아니라. 자, 진이 흉노를 몰아내고 쌓은 장성은 사기의 임조에서 시작해서 요동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기록에 당나라 시기의 저작인 사기 정의에는 동쪽으로 요수에 이르고 서남쪽으로 바다에 이른다라고 추석되어 있습니다. 사기 몽염열전 내용입니다. 아까도 강조했지만 요 황하 이남 주의해서 보십시오. 황하 이남과 요동 그리고 동쪽으로 요수, 서남쪽으로 바다, 요 네 가지 기록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이 기록을 근거로 당시 쌓은 진장성이 서쪽으로 현 감숙성, 민현부터 시작하고 동쪽으로는 현 연영성, 요하. 근데 요하가 여기 보면 요수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 주장은 요하를 넘어서요. 그래서 여기 좀 잘렸는데 한반도 북부까지 진장성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계 역시 장성의 동단에 대해서 중국과 유사한 위치인 요서, 요동, 한반도 서북으로 나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 선행연구와 문제점에서 밝혔듯이 고대 요수는 현재의 요서, 요동, 한반도에 있는 강들처럼 서쪽이란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아니라 동쪽으로 곧게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강이었습니다. 즉 과거의 요동과 요수가 현재 요서, 요동, 한반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요수가 동쪽으로 흘렀다면 한반도나 이 지역에 요서, 요동, 요수가 지금 서남으로 흐르잖아요. 정천강 이 지역에 장성이 이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전 강의에서 저는 이제 요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한서지리지를 보면은 전한 당시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시리수라는 강이 북쪽으로 양평에 이르렀는데 양수에 유입이 된대요. 시리수가 북쪽으로 흘렀답니다. 이 태양산맥 이 끝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여기가 분지입니다. 이쪽으로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양평, 즉 요동군 치소였습니다. 여기가 요동, 요수가 흘렀던 요동군 치소에 이르러서 양수에 유입된다. 즉 요동군 치소 양평에 양수가 있었고 이 양수에 별이 떨어졌답니다. 그 별이 양평성 서남에서 동북으로 날아갔대요. 그러면서 양수에 떨어졌답니다. 즉 양평이 양수 인근이었던 걸 알 수 있는데 수경주에는 장수가 양수하고 만난대요. 장수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장수는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 지류가 양수였던 것이죠. 근데 이 장수는 이 당시에도 황하로 유입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황하로 유입되는 이 장수가 고황하길입니다. 이 장수 인근에 양수가 있었고 시리수는 이쪽으로 흘렀고 이 안쪽으로 요동이 이 근처였다는 얘기예요. 양평도 이 근처고
이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에서도 양수가 산소성 장자연 동쪽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자연 동쪽 이쪽에 흘렀던 겁니다. 지금 현재 장수의 지류죠. 수경지에 따르면은 양수는 남양산에서 발원해서 북쪽으로 흘러서 장자연 고성 남쪽에 이르고 다시 장수에 합류한다. 여기였던 겁니다. 요동이. 따라서 이 장성이 요동에 이르렀다면은 현재 요동, 요서, 한반도에 이 장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대 요동인 이 지역의 장치시, 장자연 이 인근에 요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만리장성 동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기목념열전에서는 장성의 길이를 연보 만열이가 이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기인데 해남 형산열전 조란당시 상황을 기록한 한서 교유강식 부전에 보면은 동서가 수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길이가 맞는지는 몰라요. 같은 사기에도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진장성이 현재 중국 서북 감숙성 주천 장액 청해 즉 칭하이 인근에서 시작한다고 기록한 송사의 기록에 근거하면 송사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천 장액 무의 돈황 이 지역의 동남에서 진나라가 장성을 쌓기 시작했다고 송사에 나와요. 근데 송사는 한참 뒤의 기록이죠. 근데 이 기록이 맞다고 하면은 진장성의 서쪽 종점은 과거 서해로도 불렸던 현재 청해성, 청해오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과거에 청나라 때 서해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장액이 있고요. 청해가 있는 이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요동, 아까 요동이 이쯤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동쪽 수천리 떨어진 진장성 동쪽 종점에 있다는 요수는 현재 윤영성 교화로 보기 어려우므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실제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요수 즉 서쪽은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송사에 나오게 하니까 뭐 후대 기록이긴 하지만 근데 동쪽은 여기를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동의 기준인 요주의 위치에 대해서 이전 강의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장성이 동쪽 끝 요동 기준이 되는 요주, 우리 학교에서는 이 요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요동, 요서는 요주의 동쪽과 요주의 서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주가 어디 있느냐를 찾아야지 요서, 요동이 규명이 돼요. 이 요주는 현재 장성 있는 바레만 북쪽 산해관 인근이나 현재 윤영성 교화가 아니라 고대부터 1912년까지 현 산서성 진중시 좌건현 인근에 있었어요. 따라서 그곳이 사기에 기록된 장성의 동쪽 끝인 요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장자연 인근이 요동이라고 했잖아요. 이 근처에 요주가 수나라 당시에 설치가 됩니다. 근데 이 요주 옆에 있는 기산이 원래는 요산이었습니다. 즉 요가 모여있던 이곳에 요주를 수나라가 설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요동이었고 요동군 치소 양평이었고 여기가 요수였으니까요. 여기가 요주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원나라 이전 역대 지도를 보면 고대 요의 위치가 태양산맥 서쪽의 산서성 진종시 좌건현 인근에 그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 요동이 이들 지도상에 요 지역 동쪽에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고대 지도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 태양산맥입니다. 이 태양산맥 서쪽에 요주로 그리고 있어요. 이게 황하입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하고는 관련이 없죠. 전부 여기 이 근처 태양산맥 황하 근처에 요주가 있었어요. 여기가 요동이고 요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주를 떠나서 다른 곳에 요소, 요동이 있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요하고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 요의 동쪽이라고 부르고 요의 서쪽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전부 요가 장성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의 원나라 이전 지도를 통해서 요는 모두 현재와 같은 산서성 진종시 좌건현에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대 요동 역시 이 요의 동쪽인 산서성 진종시 인근에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연희왕이 연나라 마지막 왕입니다. 진시황의 공격에 도피하면서 차지한 요동, 즉
중국은 진계가 고조선을 공격할 때 기원전 283년 동호를 공격해서 빼앗고 이어서 요동을 차지해서 조선을 공격했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건 한 번에 나오는 기록이 아닙니다. 진계가 차지한 지역은 이 동호 지역입니다. 기원전 283년. 그 다음에 성을 쌓는데 이 요동 지역은 연해 동쪽에 있다고 했어요. 연해 동쪽에 요동과 조선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당시까지만 해도, 기원전 283년까지만 해도 이 요동은 조선에 속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희왕이 이 요동을 점령합니다. 왜? 진시황의 진나라한테 공격을 당해서 도망간 거죠. 그 땅이 이제 새로운 요동이 되는데 그게 석가장수 일대를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걸 요동 속국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여기도 요동이 돼요. 그러면서 조선하고 이제 더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기원전 283년 진계가 당시 연나라는 황하 남쪽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빼앗고 또 조선을 공격해서 빼앗아서 결국에는 이 조선 전체를 차지했다, 연나라가, 이렇게 잘못 주장하고 있어요. 아무튼 연나라 희왕이 도피한 이 요동은 여기라고 했습니다. 요동 속국입니다. 사실은 요동은 이 지역이고요. 이 지역 전체를 넓게를, 요조 근처를 다 요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는 나중에 창녀가 설치되면서 요동 속국이 됩니다. 따라서 이 요동은 진중시 자건현 인근에 있었던 걸 알 수 있고요. 이 고조선은 기원전 209년 흉노의 공격을 받기 전까지 현 하북성 중부지역, 즉 석가장시 북쪽 보정시에서 흉노와 대치하고 있었다고 중국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즉 기원전 209년 진시황의 진나라가 멸망할 무렵에 흉노와 조선의 국경을 중국에서는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좀 무리한 주장인데요. 아무튼 여기를 상곡으로 보고, 더 나아가서 요즘은 최근에는 중국학계에서 여기를 또 상곡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상곡은 이 요동군 치서에 있던 이 양평, 장자현, 동북쪽이 여성현이라고 있어요. 장성이 끝나는 지점 이 근처입니다. 여기가 상곡이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중국에서 여기에서 이 보정에서 조선하고 흉노가 대치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210년 사망한 몽염이 쌓은 진장성 동쪽 끝 요동은 이 조선이 건재했던 현재 보정시 남쪽에 있어야 됩니다. 보정시 남쪽. 여기가 경계라고 하면은 진장성은 여기를 넘으면 안 되죠. 현재 진왕도시까지 진장성이 와 있잖아요. 중국에 주장한 진장성이 있고 뭐 한반도까지 와 있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상곡이 흉노와 조선의 국경이었어요. 중국 주장에 따르면 이쪽을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남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현재 학계에서 주장하는 바레만 북쪽 창녕 산해관 지역이나 그보다 더 동쪽인 현재 요하 또는 한반도 서북 지역을 진시황이 쌓은 장성의 동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즉 보정시가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흉노와 조선이 대치했다면은 이 북쪽에 있는 산해관이나 요서, 요동, 한반도 북부가 장성에 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주장에 근거해서도 이렇게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주장하는 장성의 위치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송사의 기록을 근거로 하면은 이렇게 뭐 만리를 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건 무리가 많은 주장이에요. 여기는 한무제 때나 진출했던 서역에 속합니다. 장액 함곡관이죠. 여기까지 한나라 그 이전 진시황이 진출해서 장성을 쌓았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시황이 몽염을 시켜서 황하를 따라 쌓은 장성은 수천리 또는 만리로 기록되어 있는데, 만리로 볼 경우는 1번과 같이 서단을 위 그림의 왼쪽에 서해로 불리던 청해로 볼 수 있고, 장성 서쪽이 서해에 이르렀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동단은
요 동단인 요동은 고대로부터 요주가 있던 태항산맥 중부 산서성 진중시 좌건현 이 인근, 즉 요산이 있고 요수가 있는 이 인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천리로 볼 경우에 이 장성은 2번과 같이 산해경에 나오는 서해로 비정되는 인분분지의 고대 호수를 서단으로 볼 수 있고, 무슨 얘기냐면은 수천리라고, 이건 뭐 만리라고 봤을 경우에 이 정도로 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천리로 보면은 기록상 분석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수천리로 볼 경우 장성은 2번과 같이 산해경에 나오는 서해로 비정되는 인분분지의 고대 호수를 서쪽 끝으로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분시입니다. 그 분하, 즉 분하에 임했다고 해서 인분시라고 그래요. 이 인분분지 밑에 보면은 고대의 거대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중국의 보건걸이라는 분은 서해가 즉 현 진남 인분고분호, 즉 인분고분이라는 건 분지를 말합니다. 분지호수, 인분에 있었던 고대 분지호수가 서해였다. 언제? 산해경 당시에, 즉 한나라 이전에 거기가 서해였다라고 중국 학자 보건길이 산해경 중에 사해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즉 인분시 남쪽의 거대한 고대 호수가 서해였다는 얘기예요. 장성 서쪽이 서해에 이르렀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서해를 여기로도 볼 수 있지만 여기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 서쪽을 그쪽으로 보고 동단, 동쪽 끝은 뭐 요동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이쪽이 맞는데, 요동, 요주에 있었던 이쪽에 맞는데, 이 동쪽 위치는 황하를 요새로 황하 이동을 병합해서 34개 현을 속하게 했던 음선에서, 즉 황하 이동을 병합했다라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황하 이동이면 이쪽이라던가 이쪽 두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통 하동하면은 이 황하의 동쪽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를 의미하지 않아요. 즉 여기 지역, 이 지역을 진시황이 점령하고 34개 현을 뒀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동쪽으로 바다와 조선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34개 현을 두고 음산에 속하게 한 다음 하동입니다. 하동 지역에 황하를 따라서 요새를 짓고 동쪽으로 비로소 해, 즉 발해죠. 고대 발해입니다. 해와 바다와 그리고 조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해있지 조선을 점령한 건 아닙니다. 진시황이 조선은 아까 요동도 그 점령당하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던 상나라 후손들이 살던 동해의 기원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창해군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은 이 한나라 흉노의 눈치를 보면서 좀 어렵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이 지역 사람들이 한나라에 투항을 한 거를 조선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한나라 여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족들이 현재 동북 지역으로 대거 이주를 해서 이 한국인의 어떤 형성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즉 상나라와 이 한국과는 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저는 오히려 이 고조선 전체 영역 가운데 한국인 형성에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이 예가 있었던, 즉 후대 부여가 되는 이 상나라 지역, 예북, 기남 이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 뿌리는 하가점 하층문화, 홍산문화부터 시작된 이 조선의 영향을 받은 조선의 최남부 영역이었죠. 즉 뿌리는 고조선이었습니다. 이 지역도 여기에 상나라가 들었던 거죠. 그래서 상나라가 주변국을 점령하면서 뭐 갑골문도 만들고 예절 만들고 철학 만들고 청동체기 만들고 해서 동아문명을 획기적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황하 이동이라는 거, 여기를 진시황이 점령했던 겁니다. 이 조선하고 이 요동, 이 발해 지역은 그냥 잃은 거예요. 즉 진시황의 동단이
이 발해와 조선이 있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사기 몽염열정에 나오는 황하 이남을 점령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몽염이 30만을 끌고 북쪽으로 융적을 물리쳐서 수복했다. 황하 이남 지역을 수복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죠. 황하 이남 지역이면 여기여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라든가. 근데 여기는 정주시 낙양. 여기는 원래부터 중원이었어요. 진나라와 함께 주나라 제후국들이 있던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를 다시 점령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아니면은 여기에요. 왜? 하동이니까. 황하 이남을 점령했는데, 그렇다면 황하는 이 현재의 황하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흐르는 황하가 아니라 이 산서성에서 나와서 나란히 흐르다가 인분시를 지나서 하류에서 서남으로 황하와 합쳐지는 713km에 달하는 큰 강인 분하로 볼 수 있다. 이 황하 이남을 점령했다는 기록을 보면은 황하가 이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황하 옆에 보면은 이 황하 못지않은 큰 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길이가 713km에 달한답니다. 한반도가 약 1000km라고 하는데요. 한반도의 거의 10분의 7을 차지하는 긴 강이 있습니다. 그게 분하입니다. 인분시 옆에 흐르는, 그 옆에는 산이 있어요. 열양산맥이 있고. 저는 이 분하가 고대 황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하의 서남으로 흐르는 이 분하 남쪽을, 이쪽을 차지하고 진시황이 장성을 쌓은 거죠. 여기는 연나라가 제가 논문에서 밝혔는데요. 이쪽은 연나라가 있었던 데입니다. 이쪽은 연나라가 아니라 이 대지역 있었던 이 조나라가 후대에 차지한 지역인데, 여기는 그 적이라는 오랑캐들이 살던 땅입니다. 사실은 이 지역 사람들이 신라로 많이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 분하를 황하라고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자는 위 그림의 1번보다는 2번 장성이 진시황이 건설한 장성으로 더 유력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1번 장성 만리에 이르렀다는 이것보다는 2번 장성, 여기 분하 끝에 인분분지 서해로 불렸던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동으로 음산을 지나서 요동으로 뻗어 있던 여기가, 이 장성이 더 진시황 장성으로 유력하다는 얘기예요. 그 근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시황이 흉노를 몰아내고 점령한 곳이 황하의 동쪽이고,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34개 현을 두어 음산에 속하게 하였다. 음산은 열양시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동은 현재 황하 동쪽인 산서성 서남부 태원시나 인분시 지역을 의미하므로 그곳에 진이 새로 점령한 곳을 지키기 위한 장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진시황이 장성을 쌓고 황하를 건너서 음산을 요새로 삼았다라고 할 때, 이 음산은 후한 당시에 하서군에 속했었어요. 보면은 강의자전에 보면은 이 음자 관련 설명 보면은 한나라 때 약 2개의 음산이 있었는데, 지리지에 보면은 하서군에 음선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는 계양군에도 음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음산은 하서군에 속했던 걸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의 태원시 서남쪽의 높은 산맥인 열양산맥에 위치한 열양시 이석구였다. 여기 보면은 자, 이제 하서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시죠. 이게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입니다. 한나라가 설치했대요, 하서군을. 그리고 부창을 다스렸는데, 현재의 오르도스주의 좌익전기라는 곳입니다. 이 오르도스에 있었던 서하군이 나중에는 이석으로 와서 군치를 삶았대요. 이석현에 와서. 즉 현재의 산서성 이석현이 서하군의 군치였던 것입니다. 현재는 열양시 이석구로 되어 있습니다. 열양시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설명에 보면은 한나라 당시 하서군이었다는 이 오르도스 지역은
하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여기가 오르도스입니다. 여기를 이제 중국에서는 한나라가 설치한 하서군이라고 하는데요. 후한 당시에는 이 열양으로 옮겼답니다. 근데 여기 하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서가 아니라 서하군이죠. 이 지역이 서하 지역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게 이 지역을 호칭하려면은 하서가 돼야지 서하가 되면 안 됩니다. 즉 서쪽에 있는 황하 근처에 있는 도시가 이 서하군인데 이거는 맞죠. 하가 두 개가 있거든요. 현재의 황하도 있고 고대의 황하 못지않은 큰 강을 의미했던 분하도 있습니다. 이게 서하였고 이게 동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즉 서하군에 음산이 있었어요. 즉 후한 당시 음산이라고 하는 이 열양시 여기가 바로 음산으로 적합한, 호칭도 적합하고 위치도 서하와 동하 사이에 있고 해서 여기가 음산으로 적당합니다. 여기가 왜 한나라 당시 서하군이 될 수 없는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아까 했던 말씀입니다. 한대에는 두 개의 음산이 있었는데 황하 유역인 서하군과 호남성 계양군이 있다. 그중 진시황이 요새로 삼은 음산은 황하 인근의 서하군으로 볼 수 있다. 즉 호남성에 있던 음산은 호남성 한참 밑에죠. 여기는 황하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음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가 음산이란 얘기예요. 열양현이. 이 중국 고음지명대 사전에서는 이 서하군을 한이 설치했다고 하면서 그 취소가 내몽골 서남부의 오르도스 좌익전기에 있다가 후한시기에 현 산서성 열양시로 이주했다고 한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중국에서는 한나라가 여기에서 처음 서하군을 설치해서 이쪽으로 옮겼대요. 근데 이 서한 당시 흉노는 몽염이 사망한 이후 황하이남을 다시 차지하고 있었어요. 즉 한나라 이전에 이미 진시황의 진나라 명장인 몽염이 흉노를 몰아냈다가 다시 몽염이 죽자마자 황하이남을 흉노가 다시 차지한 겁니다. 즉 여기가 만약에 서하군이라면 이 지역은 황하이남을 이미 흉노 세력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나라 당시에도. 이걸 황하로 볼 경우, 이거를 황하로 볼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을 다시 뺏은 겁니다. 흉노가. 즉 이 지역은 원래 진나라에 항복했던 유웅족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고조선 대지역에 살았던 고조선 사람으로 보는데 이 사람들이 대거 도망을 갑니다. 빈 땅이 돼요. 그럼 몽염도 죽어요. 흉노가 다시 이 지역을 장성을 넘어서 차지했던 겁니다. 그 근거를 보면은 한말 서진, 즉 동안 시기하고 3세기에 소수민족들이 이 산서성, 태원시 인근에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이 지역은 어디를 의미하냐면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의미합니다. 태양산맥 서쪽 이 지역을 산서성 남부라고 그래요. 산서성 남부인데 여기에 어떤 민족들이 후한까지 살았냐면은 오한, 이 요소에 살았었습니다. 오한이 요소에 살았었고 아까 제가 요수라고 동쪽으로 곧게 흐른다고 얘기했던 장수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태원시, 고구려가 자주 침범했던 태원시가 있고요. 그 밑에 흉노가 있습니다. 여기는 황하고요. 즉 이 지역까지 흉노가 차지한 거예요. 제가 아까 이 황하를 서하군이 여기 열양시라고 했죠. 즉 서쪽 황하에 붙어있는 도시가 서하군 치소였던 열양시였던 겁니다. 이 하동 지역에 서하가 있다면 동하도 있겠죠. 왜? 이쪽이 황하가 없으면 그냥 황하지 어떻게 서하라고 부르겠습니까? 저기가 서하군이면 여기가 동하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하입니다. 713km에 뻗어있는 큰 강인 분하가 여기에 있어요. 이걸 저는 이제 동하, 즉 고대인이 황하로 여겼던 강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 밑에는 서해가 있었고요. 인분 분지에. 자, 이 동하, 서하 이 인근에 있던 흉노가 후한 당시에도 이렇게 산서성 남부 황하 인근까지 진출을 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몽염 사후에 이 동쪽까지 흉노가 다시 차지한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고 그래요. 진안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에서 오르도스가 서하군 땅이었다고 하는데 여기가 한나라가 설치한 서하군이라고 하는데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동안 당시 흉노가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몽염 사후에 황하이남은 다시 흉노가 차지했다고 하는데 여기가 어떻게 한나라가 여기에 그 서하군을 설치했겠습니까? 즉 후한 당시의 서하군이었던 이 열양이 한나라에 설치한 서하군으로 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나라가 흉노를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다시 음산 지역까지 차지해서 서하군을 설치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황하 만곡부 안쪽에 있는 오르도스시를 한나라 당시 음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가 음산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시황이 점령했던 후한 당시의 음산이었던 이 열양시가 원래부터 진시황이 점령했던 음산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열양시에는 두 개의 큰 황하, 즉 하가 있는데 서쪽에는 현재의 황하가 있고 동쪽에는 황하 이대줄인 원래 큰 강이라는 뜻의 분하가 있다. 이 분하가 우리는 잘 모르는 강인데요. 굉장히 큰 강입니다. 그래서 분하라는 이름 자체가 분자, 즉 그 분이라는 뜻은 크다라는 뜻이래요. 황하의 이대지류인데 분하는 크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분하라고 붙여졌대요. 큰 강이란 얘기입니다. 황하에 못지않은 큰 강이 분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죠. 열양시를 보면은 왼쪽은 현재의 황하, 서하에 가깝고 오른쪽은 동하하고는 좀 멀죠. 이 열양산맥 넘어야지 동하, 즉 분하가 나옵니다. 즉 음산은 황하 북쪽을 건너서 황하를 건너서 점령했다고 하니까 이게 황하가 맞습니다. 황하를 건너서 음산과 북가를 중국에서는 여기서로 보고 있는데 북가도 이 근처에 있어야 돼요. 태원시 인근에 있어야 됩니다. 이 열양시 위치가 현재의 황하에 가깝기 때문에 서하군으로 불렀다고 보면은 한나라 사람들이 현재의 황하는 서쪽 황하, 즉 서하로 불렀고 열양시 동쪽에 열양산맥 동쪽에 분하는 동쪽 황하로 불렀었다는 얘기예요. 이 산맥이 큰 게 있습니다. 이 동쪽에 있는 큰 강 분하는 동하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또 즉 황하죠. 황하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근거로는요. 진장성이 서남쪽 바다에 이르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당시 교통 상황이나 경제 수준을 감안할 때 진시황이 서쪽으로 고대 서역에 속하는 청해호 지역까지 진출해서 장성을 쌓았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재도 여기 장성을 이렇게 쌓을 수 있을까요? 현재 기술로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서역은 한무제 당시에나 진출했지 진시황 당시 진출한 것이 아니에요. 흉노도 여기 있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장성을 쌓습니까? 이에 비해 진과 가까우면서 황하에 인접한 바다는 산서성에서 서남쪽으로 흐르는 큰 강인 분하가 이르는 곳이자 고대 서해로 주장되는 산서성 서남부 인분분지 고대 호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곳을 서해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만리를 쌓는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인구나 경제 수준, 민족 분포로 볼 때 여기를 쌓을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가 서해였다는 얘기죠. 서해 분호라고 했습니다. 그 인분 분지에 있었던 고대 호수. 이 서남쪽으로 바다에 이르렀다. 이 기록을 잘 보세요. 서남쪽은 이쪽도 될 수 있고 이쪽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이쪽이 더 맞겠죠. 현재 열양산맥도 서남으로 뻗어 있고요. 분하도 역시 서남으로 흐릅니다. 자, 그래서 그곳, 즉 인분분지는 분하와 더불어서 서남으로 뻗어가는 열양산이 끝나는 곳이다. 여기가 인분분지가 서남으로 흘러가는 분하가 끝나는 곳이 인분분지예요. 여기 바다입니다. 서해 바다. 열양산맥도 이렇게 서남으로 뻗어 있고요. 이 서남으로 뻗어가는 끝에 있던 바다가 현재 인분분지에 있었던 고대 호수였다는 얘기입니다. 진장성이 서남으로 바다에 이르렀다면 진장성은 이 서남으로 뻗은 열양산맥을 따라 서남쪽으로 건설되어 마지막 인분분지 고대 호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즉 여기까지 흉노가 진출을 했고 여기를 몰아냈는데 고조선계 사람들이 여기에서 노역을 통해서 진장성을 쌓고 결국에는 못 견뎌서
이 조선으로 마한 쪽으로 도망가고 흉노가 다시 이 지역을 차지했었다가 후한하고 한나라하고 계속 싸우죠. 그러면서 한나라가 서하군을 설치한 겁니다. 근데 여기가 서하군에 음산이 있었던 것이죠. 즉 진시황이 그 장성 너머에 점령했다는 북가 음산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황하는 그 당시 황하는 이거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하로 그 남쪽에 34개 현을 설치하고 연과 대지역을 차지했던 겁니다. 진시황이. 아까 그랬죠. 진나라 영토가 바다하고 조선까지 이르긴 했어요. 바다와 조선에 이 장성이 이르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영토입니다. 진장성은 여기까지 이른 게 아니에요. 이 태양산 자락에 있었던 것이죠. 즉 진장성 동단은 현재 태양산맥 인근의 고대 요동에 있었던 요수에 이른 거지, 현재 만리장성 동단인 대만 북부 산해관이나 요녕성, 요하, 심지어 평양 여기까지 장성을 연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장성은 이 산소성 남부에 산을 따라서 약 1000리 정도 있었던 흉노를 막기 위한, 흉노와 조선도 막기 위해 있었겠죠. 흉노를 막기 위한 새 점령지에 설치한 방어시설이었던 겁니다. 이상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